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아직 요원합니다. 5년 전 비극의 그날의 시계바늘이 멈춰져 있는 셈입니다. 네, 참사 이후에도 대형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더할 수 없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의 재난 대책이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난학회 이사로 계신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이 세월호 참사 5주기인데요. 먼저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있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들어왔던 화재 소식부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도 진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최평론가께 여쭤볼게요. 네. 노트르담 성당 많은 국민들이 아는 그런 명소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치적,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죠. 파리의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다. 물론 에펠탑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도 네. 계시겠지만 에펠탑은 근대에 지어진 거고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무려 1100년대부터 축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에 완공이 되니까 거의 한 600년 이상 지어져 온 건물이고 네. 프랑스 대혁명 때 일부 손상이 있었습니다만 19세기에 다시 이제 복원이 돼서 지금까지 주로 이 주요한 프랑스 인물들의 장례식, 특히 이제 국가 인사급이라든가 예. 또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 1944년에는 2차 대전에서 파리를 다시 해방시키고 거기서 국민 대예배가 열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파리 시민들의 충격은 전 굉장히 대단할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지난 2008년에 이 숭례문 전소라는 또 유사한 아픔을 그렇죠.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 라떼와 비슷한 예, 그런 장면이 충격으로 아마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국가의 상징 건물이 불타고 있다. 첨탑이 허물어지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예, 정말 맞습니다. 참담하고 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예. 아마 세계인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삶의 일부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정말 손색 없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요. 현지 시간으로는 15일 저녁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16일 새벽인데 지금 아마 거기는 보수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와 관련된 이게 방화는 아니고 지금 예. 현지 당국의 이야기는 예. 실화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정밀 감식이 끝나야 원인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저렇게 오래된 건축물은 좀 화재에 취약하나요? 어떻게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건물들이 서양 건물들은 만들어지잖아요. 구조적으로는 튼튼할 수 있는데 화재에 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화재 상당히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목재로 건설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목재는 이제 화재에 취약하고요. 특히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거기 이제 먼지도 쌓이고 또 이제 시설들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개보수를 하면서 충분하게 이제 방화 장치 같은 걸 설치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실화로 인해서 큰 이제 재난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 성당 내부에 문화재도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 문화재에 대한 피해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당국 자체는 그 안에 이제 내장돼 있는 문화재들은 모두 다 이제 대피시켰다. 그래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이다라고 밝히고는 있어요. 예, 예. 하지만 이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건물 자체가 워낙 중요한 문화재이기 그렇죠. 때문에 첨탑 하나가 소실된 것은 크나큰 타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래도 주첨탑은 살아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대부분은 석조 건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거름 제거라든가 이게 다시 이 손보는데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조로 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소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원을 해도 우리 숭례문 복원했지만 마음속에 저것은 이미테이션이지 진짜는 아니다라는 또 안타까움이 예. 남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영구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화재 글쎄요. 저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종교 시설은 과연 안전한가? 저희들도 중요한 시설도 많잖아요. 예. 스프링클러나 화재 진압 장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이제 아까 숭례문 화재도 말씀하셨지만 낙산사 화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있었고 예. 이게 피해가 꽤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수막 장치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이제 장막처럼 해서 화재를 방어하기도 하고요. 예. 또 방화 시설이나 이제 방화 구획 같은 것들 설치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좀 그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본격적으로 세월호 참사 5주기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난 네. 후에 우리 사회에 남기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어떤 지금 것들이 생생한 있을까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화문을 제가 걸어오다 보니까 기억과 빛이라고 하는 아까 영상에 나온 이 공간, 예. 이 기억 공간이죠. 여전히 그날 아픔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고요. 5년 전 지금 이 네. 시간입니다. 저는 5년 전 지금 이 시간 네. 그야말로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예. 생중계로 모든 국민이 그 안타까운 참사 현장을 봤고 다음 날 저는 이 자리에 출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세 가지였습니다. 그날의 메시지가 첫 번째, 그 유가족들이 이제 직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진상을 규명해 달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두 번째는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해 달라. 어제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5년 만에. 세 번째가 교수님 계십니다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 세 개의 메시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진상 규명 아직 모릅니다. 원인을. 이게 내인인지 외인인지 지금 특조위 2기가 가고 있는데 예. 아직도 진상을 모른다는 게 전 기가 막히고요. 5년 됐는데 두 번째로는 책임자 처벌 한명된 것으로 확인되고 예. 있죠. 당시에 해경 1, 2, 3정이 출동했는데 그 정장만 정장. 3년 징역을 받고 이미 출소했고요. 그러면 이제 책임자 처벌은 미온적인 상황이고 세 번째로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날 우리가 별이 된 아이들에게 약속한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는 실천되고 있는가? 모두 오늘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단원고 학생 또 유가족들 24명이 10시 반에 침몰 당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백목항 그 사고 해역으로 가서 헌화를 하는 행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거든요. 글쎄요, 시간은 굉장히 빠르다. 하지만 유가족들 아픔은 그대로 고스란히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5년 세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일인데요. 이 4.5 참사를 보면은 이런 어떤 재난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되는지 정말 명백하게 드러내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신뢰가 좀 붕괴되고 사회도 좀 어떻게 보면 분열되고 우리가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아픈 상처를 보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우리의 역량이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2기 특조위가 출범했고 네. 그 이후에 좀 중요한 발표가 나왔던 것이 CCTV가 맞습니다. 조작된 조작됐다.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예. 나왔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나온 네. 이후부터 이제 또 추적을 통해서 또 조사를 네, 해 나가야 네. 되는 앞으로도 해야 될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이게 참 정치적인 쟁점으로 세월호가 됐는데 예. 이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존받지 못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가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이후에 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까지도 이제 세월호 광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놀라운 것이 지금도 유가족이 트라우마를 치유받지 못하는 문제가 CCTV가 조작됐다라는 정황이 최근에 특조위를 통해서 발표가 되니까 그럼 왜 조작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왜 조작했을까? 진상을 덮기 위해서 조작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진상이 있길래 이것을 덮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인가? 이게 국민들에게는 참 답답한 문제로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조위 2기가 중요합니다. 1기는 제가 보기엔 정쟁만 벌이다가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예. 시간 끌다가 그 종료 시점까지도 이 위원들 간에 또 여야 예. 간에 격돌이 있다가 흐지부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기가 출범했는데요. 2기가 출범하면서 지금 선체는 아까 봤지만 목포신항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이게 내인이냐 외인이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순서대로 간다면 첫 번째 진상규명이 먼저 철저하게 과학적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김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그날의 충격은 저는 5년 됐지만 뭐냐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안전사고, 재난 문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후진국이구나. 나라 전체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부터 차근차근 특조위 2기가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CCTV 조작도 누가 왜 했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할 중요한 대목이죠. 방금 전에 저희들이 당시 사고 장면 잠깐 보셨습니다. 침몰 장면을 보시는 유족분들 또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악몽을 되새기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전히 트라우마 많은 분들 남아있을 것 같아요. 치유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트라우마는요. 네. 이게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주 심하게 되면은 자살 충동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단계가
초기에는 이제 애프터샥이라고 그래서 약간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뭐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PTSD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달에서 한 1년 이상 지나서 이제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게 되면 이제 굉장한 무력감, 그다음에 상실감, 그다음에 무서워하는 거,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약간 그런 어떤 그 배신감 같은 것들, 예.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보듬고 안고 그분들이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현하는 시기가 이렇게 다르니까 생애 주기별로 계속해서 트라우마 치유를 해줘야 되겠네요. 관찰을 하면서요. 예, 사람마다 이게 빨리 생기고 이제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늦게 생겨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더 크게 발현되는 데 있고 그래서 정말 전 생애를 두고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국가 차원의 사고 네.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뭐 많이 뒤늦었지만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 세월호 발생부터 10년 동안 2024년까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재정적인 또는 어떤 좀 전문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사실 이 일이 터진 직후부터 그 안산 지역에 가서 유가족분들을 중심으로 트라우마 치유를 했던 그 정혜신 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평생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트라우마의 치유의 첫 단계라고 하는 것은 치유는 되지 않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직면해야 진실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지금 5년 동안 진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분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서 유가족들에게 그날의 진상이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노, 슬픔, 좌절, 절망까지 겪게 되지만 이분들을 우리 공동체가 보듬고 이게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공유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5년간 이분들을 상처 주는 일이 좀 너무 많았었다. 예. 이런 부분의 안타까움을 이제 전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실 규명부터 차근차근 트라우마를 함께 우리가 보듬어 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유족들, 우리는 큰 일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은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일관된 마음이었습니다. 세월호가 참사가 발생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대형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이 또 다시 상처를 입었고요. 화재 사고, 선박 사고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뉴얼도 많이 바뀌었다,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느끼실 때 정말 많이 바뀐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것은 예.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이제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예. 제가 그 매뉴얼 협의회 그 위원인데요. 예. 보면은 그동안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좀 이렇게 그 처박아놨던 어떤 매뉴얼들을 털어내서 그 재난 대응 수칙이라고 간단하게 해서 또 그 책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예. 계속 주기적으로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뭐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방재 선진국들과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재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재난 관련 시스템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순위가 한 12위 정도 되죠. 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그 어떤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아직도 이게 그 좀 경직돼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투자와 그다음에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장비나 시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채워야 될 부분이 많고 전문성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그걸 이제 사람을 키우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평론가님, 네. 무슨 이런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누가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네. 이번 강원 산불 때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문제, 혼선이 좀 있었다. 예.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계속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부침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다가 또 다시 사라지고 또 맞습니다. 생겨나고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이 재난 대응 시스템은 있어요. 전 두 가지 문제라고 봐요. 인력과 재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투자하면은 좋아지죠, 당연히.
근데 왜 안 좋아지느냐? 혹은 왜 더디게 좋아지느냐? 예.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죠. 어디가? 국가가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5년 동안의 혼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국가안전처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군 출신, 장성급 출신, 장관급 처장이 있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해경은 또 여기로 왔다 저기로 갔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소방청까지 포함해서 지금 개청이 있었습니다만 외청으로 독립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 전에 이 세월호 참사 때 가장 머리에 남는 질문과 답은 자, 그럼 재난 컨트롤 타워는 어디냐? 예.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어디냐? 중대본이냐? 이런 문제. 말씀하신 대로 강원 산불 때도 그 대통령께서 5시간 만에 나왔다. 이걸 야당이 또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하나는 일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다. 이거 뭐 명백합니다. 그 외에 이제 행안부라든가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 것이죠. 소방청과 해경을 포함해서. 그러면서 조직 정비는 되고 있는데 지금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게 저는 다르지 않은 맥락에서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이 국민청원이 지금 25만 원을 넘겼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청와대가 답을 내야 됩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게 입법부가 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그렇죠. 못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국민적인 염원으로 이 정도는 좀 반걸음씩이라도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정치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렇죠. 여야 없이 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고요. 예. 그러면서는 적어도 4월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처리돼야 7월부터라도 이제 정부가 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체감시켜 주시는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당부 드리고 싶네요. 예,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매뉴얼을 직접 만드시고 또 다듬으셨다고 하셔서 다듬는 과정에서 보면서 가장 느끼는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 담당 부처 같은 경우에 그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쳐오는 것들이 과거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아직도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훈련도 하고 재난관리 평가 같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수정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내재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또 이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뭐 지원의 문제인 겁니까? 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먼저 행정체계를 바꾸고 그다음에 대규모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수십조의 예산을 계획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 계획대로 투자가 안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도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그거 아마 지금 뒤져보면은 얼마나 그 계획이 진행됐는지 좀 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걸음씩이라도 차근차근 이거 그 시스템을 개선해가는 예. 그런 노력들이 체계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안전교육과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방심하거나 네. 나는 괜찮아. 이게 안전 불감증으로 해서 많은 재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민 의식도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이후를 우리가 5년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재도 계속 일어나죠. 해상 사고도 계속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해상 사고가 일어나고 하지만 그때보다는 더 구조하고 있다는 이제 통계 때문에 다행히 조금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예.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조금 나아질 정도로 되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 못했던 재난들이 더 확전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진은 그동안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2017년 이후 16년 경주부터는 지진 재난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난들은 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응 시스템은 고도화돼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 참 안타까운 말씀 주셨지만 더디게 나가고 있는데 재난의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요. 그럼 우리는 이게 대응에 대해서 빈 구멍들에 대한 이 우려심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는 조금 더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뭐 아까 행정부, 입법부, 이제 조직체계 말씀도 드렸지만 정말 더 많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정말 재정적인 투자 많이 하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전문 인력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제 재정적 투자, 예산 예. 문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 지나면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 이국정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닥터 헬기가 몇 대 있을까? 운용되고 있을까? 헬기는 구해주는데 착륙할 곳이 없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제기됐던 문제들이 예. 1년, 2년 후에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우리가 함께 거기에 대해서 또 머리를 맞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안타까움은 남는다. 예.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5주기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제도 여전히 안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한국재난학회 이사로 계시는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